여러분, 혼자 주식 투자하시면서 종목 관리와 새로운 종목 발굴 힘드셨죠? 머니케어 뉴스는 일반인과 직장인을 위해 적정한 포트폴리오 구성과 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중개 단계 스윙 거래와 롱숏 거래를 통해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을 목표로 운영 중입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이 되시면 프리마켓부터 장 마감까지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 변화가 많은 증시에서 적절한 투자 시나리오 대응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변화가 많은 증시의 좋은 친구. 바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경험해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실전 투자에 큰 도움 드리고 있고, 머니케어 뉴스는 월간 15개 이상의 수익 실현 의견을 목표로 계속해서 하루하루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 현재 시간은 10시 35분을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상 간단하게 일부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또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까지는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지수는 좀 잡아두고요. 그 나머지 것들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갑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선 다시 또 반도체, 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를 또 필두로 해서 나머지 것들이 조금씩 또 움직여 가면서 올해를 마무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선물지표는 제가 일부에서 설명드렸죠. 코스피 4,100에 잡혀 있으니까 지금 4,100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신규 매수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합니까? 수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가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나름 풋클로징을 좀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현금 비중을 50% 정도를 만들어 놓고 가자 이런 말씀 제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유용하게 쓸 날들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또 공략주 체크 스터디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자, 12월 말 크리스마스부터 한 1월 15일, 20일 이 정도 사이에서 공략해야 될 종목들을 갖다 여러분들께서 나름 선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모니터링 하자고 한 종목들은 꼭 체크를 해두시면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담을 또 이야기 드려보면 머니케어 뉴스만큼 친절하고 또 아름답게 또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또 만들어 드려가는 그런 채널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전 투자하면서 여러분들은 리얼리티를 갖다 접근해 나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혼자 하시면 절대 이거 못 만들어내 제가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그 일반 사람들처럼 방송쟁이가 아닙니다. 실전을 갖다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마도 같이 하신다고 하면 큰 도움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케어맨 클럽 한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주시고, 케어맨 클럽 멤버 잊지 마시고 가입해서 좀 더 큰 어차피 주식 투자하면서 도움 받아가면서 아웃소싱 해 나가면서 또 수익을 또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 이것이 우리가 주식 가지고 재테크를 하는 것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식 가지고 한 번에 일확천금 노리는 그런 분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매일 당일날 오르는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는 것들, 여기 아마 채널에 계신 많은 분들, 특히 회원분들까지 다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렇게 해봤자 돈 안 되더라 라는 것들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계속해서 나가고 있고, 저조차도 제가 투자 경험이 상당히 오랜 기간 또 진행하면서도 여러분들 글쎄요, 오늘 오를 거 생각해 보면서 체크해서 만약에 투자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안 하던 짓 하는 거라서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대응도 안 되고, 실제로는 통상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는 장고에 뭐만 남니까? 예, 손실난 종목만 남아두고 먹은 거하고 기쁘다가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이것이 다 경험을 하다 보면 4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렇게 하면 참 답이었구나. 도대체 나는 주식이 내 길이 아니구나. 라는 것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드리블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들이기도 하고요. 드리블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드리블 하는 종목의 성향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100명 넘게 직원들도 관리해 나가던 사람이었긴 했는데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다 성향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것들 다 컨트롤 나가면서 또 그 밑단에 있는 고객들도 컨트롤 나가면서 진행했던 과정들이 기억이 나고 그렇습니다. 연말이라서 그냥 한번 이야기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좋아요 누르고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이던스 좋지요. 시장 분위기 좋지요. 요즘 일하는 거 보면 상당히 또 삼성전자 러블러브 할 만큼 또 일을 잘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모든 게 예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하고요. 모든 시츄에이션이 삼성전자한테 분리할 만한 내용들은 별로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머지 것들은 뭐겠어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항상 그래. 큰 손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중에서도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 이것들은 상당히 전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항상 외국인이 팔면 기관이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응대해 나가는 과정들이 존재하는데요.
자,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내야 하는 거, 포지션을 정해놓은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선을 잘 무너뜨리진 않는다라는 것들이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제가 선물 포지션 같이 공부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체크해 나가는데 삼성전자는 그거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그거를 안 보고 거래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전략 또 투자 시나리오 만들어 나가는 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며칠, 그러니까 목요일까지는 주가가 상방으로 칠만한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리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실제로 지금 우리가 박스권 상단 고점에 지금 위치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를 통과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지만 다시 한번 또 주가 지수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삼성전자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게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포지션을 보면 다음 주는 4,200 이 정도 수준의 포지션 들어온 곳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낮은 구간은 4,100 이 정도 수준으로 잡혀 있는 걸로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돌파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홀드 의견 드리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글쎄요, 모레까지는 여전히 또 주가 지수가 좀 잡혀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투자 경고 종목에 주의 종목 지정이 되면 일단은 저는 공매도 부분은 터질 만한 내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자, 개인들만 좀 매수를 해주면 여기 6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53만 6천에 매수를 했으니까 단기적으로 충분히 또 기본적인 수익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SK 하이닉스는 요번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왜? 일단 여러분 4분기 가이던스 나와 있는 거 EPS 제가 잘 계산해 드렸잖아요. 그리고 다시 했다 또 밑에서 또 다시 매수하는 그런 생각을 또 가지고 좀 가시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좀 위로 막 치고 올라가려고 하면 시간이 한 3, 6월 정도 필요합니다. 그 시간 사이가 왜 필요하겠어요? 일단은 투자 경고 뭐 이런 것들 해지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주가 지수가 적어도 2달 정도 동안 어떻게 됩니까? 예, 그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삼성전자하고는 다른 분위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일단 투자 경고 종목 올라갈 때까지는 삼성전자가 계속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요. SK 하이닉스 계속 박스권 거래를 좀 더 지속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 사이에도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 체크하면서 여러분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저는 60만 원 이 정도 수준에서 단기적인 부분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54만 원 이하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시 매수하는 거. 이 개념을 갖다 잊지 마시고 접근해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장기적으로 좋냐 나쁘냐 이런 얘기 물어보면 저는 1월 달에 아마 1월 한 20일 정도에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종목 그다음부터 좀 중장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해 가면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스윙 거래하거나 롱숏 거래할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비용 어차피 마련해 놓은 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하이닉스 하나 정도 가지고는 계속해서 뭐합니까? 당분간 박스권으로 간다니까 그냥 그거 생각해 주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 다 설명해 주는 그런 데가 있겠어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왜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은 틀리는 걸 너무 두려워하면 안 되긴 해요. 그리고 거의 제가 말씀드린 건 8할 이상은 맞을 겁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저 시나리오 잘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맨 클럽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뭐 계속 5%, 6% 정도 수익성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플레이 하려고 하는 것들은 아니고, 여기서 좀 더 눌리고 들어오면은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 위로 올라가면 그냥 줄기는 거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LS는 뭐 설명드리고 싶은 생각이 별로 많진 않아요. 왜? 그냥 괜찮잖아. 솔직한 얘기로. LS1에 계속 목표가 상향하고 있잖아요. LS1에 목표가 상향해 가는데 얘는 뭐 후발로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면 여러분 요거 관련돼서 LS 시리즈로 우리가 수익을 꽤 많이 냈잖아요. 오늘 LS 바리스로 조금 오르긴 하더라고요. 괜찮아요. 버린 건 버린 거니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다시 LS, 에코에너지 다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일단은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는 것들이니까 좋은 건데 좀 싼 거,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죠. 무조건 싼 거 찾는 건 저는 아닙니다. 가이던스가 좋아지는 건데, 지금 시점에서 지금 4분기 실적들이 좀 비리비리 해가지고 조금 좀 빠지고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충분히 조정받은 것들, 또 어떤 상황에 의해서 혹시라도 예를 들면 매크로가 안 좋아서 눌린다 하더라도 다시 리바운드 치고 올 수 있는 강한 힘을 가진 것,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머니큐어 뉴스가 진행하는 것들은 한 달에 15개 이상 수익 만들어내는 게 10% 정도 평균으로요. 만들어내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걸 다 생각을 해서 그걸 고려해서 진행을 하는 것도 또 하나 또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하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제가 충분히 또 구상을 해서 가고 있다는 것들입니다. 사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 뭐 1, 2년 투자한 사람이 되지는 않게 하겠지만 그래도 머니케어 뉴스 함께 하시면은 그 리듬과 감각 이런 것들 잘 또 같이 연습해 나가시면 언젠간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이탁 하면 감각이 팍팍팍팍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어쨌든 우리가 시장을 읽는 눈 이거 갖는 거 중요하고요. 지금은 아무튼 저는 이런 생각 항상 하고 있어요. AI 통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섹터들이 계속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합니까? 즐겨 나가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장이 좀 안 좋아져도요. 또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 생겨서 뭐 지수가 크게 조정을 받는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그때 되면 또 공략할 종목도 새로 또 있어요. 시장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왜?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의 기본 속성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상승하고 싶어 하는 마인드 가진,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매수하는 건 본능이에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도 역시 변압기가 뭐 우리 나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증설을 하고 전기 설비 부족하고 전기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하고 뭐 인도 전체 인구가 쓰는 전기만큼 AI 데이터 센터가 앞으로 전기를 쳐 드실 거다라는 표현을 갖다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대식가가 나타나는데 그거에 맞게끔 뭐 합니까? 예, 셰프들이 열심히 움직여야 되는 것들인데 그 셰프들이 뭐겠어요? 전력 설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전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지나고 나면 저는 1월 달에 현대건설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가격은 전 따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지금은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그 뭡니까 손실된 거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회계장부에 좀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장부에 들어가고 일회성 비용 처리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주가 눌렸을 때 사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현대건설, BHI, SNT에너지 뭐 이렇게 두산 에너비는 전 안 할래요. 왜 우리가 수익 거래하기에 뭐 이렇게 만만한 종목이 아니야 사실은. 지난번에 우리가 또 수익 만들어냈으니까 요 세 종목 같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체크해나고 변압기는 별도 사이드 이슈로 해서 별도 섹터로 제가 준비를 해서 교대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산일전기, 일진전기, 또 LS 일렉트릭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즐겨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익 거래하는 거죠. 한 종목 붙들고 있어 봐요. 그것이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내가 또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 모니터 뉴스에서는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누가 케어링 해주니까 주식하면서 말입니다. 케어링 서비스를 한다는 것들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박수 한번 쳐주시고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중간에 광고도 뜨고 뭐 쇼핑몰 광고도 뜨고 나면 눌러 들어가서 매수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저한테 소정의 또 수입이 생깁니다. 광고 수수료보다 그게 훨씬 더 수익이 좋더라고요. 꼭 필요한 게 있으시면 그런 것도 한번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 클럽 회원으로 가입해 여러분의 실전 투자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개장 전, 장중, 그리고 마감 브리핑을 통해 고민, 걱정보다 시장에 대응하며 편안한 투자 생활을 누리세요. 케어맨 클럽 멤버십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저는 뭐 그렇다고 뭐 물건 들고 나서 광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그럴 만한 주변도 제가 못 되긴 하죠. 심택 오늘 조금 늘리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러분들 이 생각은 해주면 좋겠어요. 소킹 관련돼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빅테크들한테 우리가 퀄 테스트를 통과한 기업이 누구다? 심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택은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다 좀 쉬고 있는 과정을 가고 있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비슷할 거예요. 근데 기판 쪽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성공적으로 상승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또 CS 남아있잖아요. 요거 있을 때까지는 참아주세요. 그래서 하방으로 눌려 들어오잖아요. 평단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예, 비중 확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잖아요. 왜 쫄아야 돼? 쫄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좀 생각해 주세요. 사실은 어제 주가가 좀 한번 쭉 치고 올라가길래 오늘 좀 눌릴 거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근데 뭐 상관이야. 아래쪽에서 또 매수 잡아줄 텐데라고 저는 지금 정도에서 충분히 잡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60일 라인 이렇게 오잖아요. 이렇게 수렴할 거야. 여기가네. 그죠? 요 며칠 사이 이렇게 되겠죠? 제가 말씀드린 여기 막 3, 4거래일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올라가겠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바둑알을 둘 때 우리가 저기 저 자리에서 두면 안 돼. 그거죠.
적어도 말입니다. 내일하고 모레까지는 빨간 바둑알이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들어오시면 비중 확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쭉 지금 우리가 포트폴리오 종목 체크해 가는데 어느새 말이에요. 조용히 있다가 이렇게 머리 치고 올라와서 여러분 빨간불 들어온 게 상당히 많죠. 자, 그거 미리미리 잡아내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박수. 어쨌든. 그래서 오늘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그런 박수 얘기하고 그런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냥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1년 내내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저런 일도 겪고는 있지만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더 많이 해요. 어차피 그렇게 생각을 해줘야 저도 제 개인적으로 투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왜? 그래야지 제가 객관적인 판단을 해 나가는데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윈윈하는 구조 만들어 나가는 러니케 뉴스와 케어맨클럽 회원들의 서로의 좋은 조화로운 성장 좀 상당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필옵틱스, 뭐 유리기판 관련된 분과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CES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뭐 한 바퀴 대바퀴 이렇게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글쎄요 소소하긴 한데 오늘 들어올 수도 있고요. 내일 세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다음 좀 참았다가 또 다시 1월 달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런 종목은 원래 그렇게 거래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요. 제가 여기 하단 쪽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 들어오면 비중 확대한다고도 며칠 전에 방송할 때 이야기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위로 치니까 그냥 냅두는 거고 밑으로 눌러 들어오면 뭐 비중 확대해주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 빈 공간이 있잖아요. 이만큼은 우리가 테마 돌 때 충분히 땡겨줄 수 있다. 근데 오늘은 저기 안 따라붙는 것 같아요. 내일 또 FOMC 회의 결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역시 분들은 이런 데서 작업 안 들어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근데 나중에 한번 또 하고 좀 작업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유리기판은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그런 물품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좀 움직여줘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뭡니까? 어느새 또 빨간불로 변해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 시간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또 설명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저는 여기를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여러분 글로벌 텍스프로도 이 비슷하게 상황에서 거래를 하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수익을 또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 과정하고 유사하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까마귀 고기 처먹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난 뭐가 좋대, 뭐가 또 싸대. 그럼 사람들이 뭐 얘기하겠어요? 알테오젠 사라, 야. 싸다, 요즘. 이렇게 얘기하지. 리가캠 사라고 하겠어요? 리가캠 주가 한번 보세요. 현재지가 쫙 윗단에 있는데 저거 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컨설턴트는 없다. 저부터도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물어본다라고 생각해보면 여러분 알테오젠이 요즘 조정을 받았어. 그거 괜찮아. 원래 좋은 건데 조정을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앞에서 일부 시간에 얘기 드렸던 그 내용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코스피 이전 상장하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저는 충분히 들어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알테오전 빠져나간다고 하니까 덕분에 에코프로 오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여러분 올라갈 때 수익 내고 나오셔라 이런 것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회원분들 중에 있을 거야 보유하신 분들이 더 올라가나 뭐 이런 생각은 하긴 하겠지만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분위기에 잘 눈치껏 보다가 잘 또 뭡니까 탈출해 나가시는 거, 또 현금 마련해 나가시는 거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런 생각들이 문득 드네요. 한화엔진, 뭐 조선 관련된 거 오늘 상당히 더 양호하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들어오는 걸 알고 미리미리 이렇게 저 라인에서 잡아놨는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뭐 내일 정도에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정도 수급에서 매물 안 던져요. 저거는 그냥 무조건 좋은 시그널이다. 라인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오늘 윗꼬리만 오후장 들어서 윗꼬리만 달지 않으면 저거는 내일 양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들이 보거든 조선이래? 뭐 이러면서 조선이래 조선이 오른대 이러면서 움직여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이 조선이래?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 한다? 수익 실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엔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선박 관련된 부분에서 엔진 뭐 MRO를 해도 엔진이고 뭐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선박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큰 엔진 사이즈가 사실 여러분들 생각보다 엄청나게 커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톤수로다가 30톤, 40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물로 보게 되면 거의 버스보다 클걸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그 엔진 피스톤 사이에 들어가 작업할 정도 사이즈니까 상당히 부피가 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HD 한국조선해양 얘는 뭐 걱정할 거 없다. 쫄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여러분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서 가시면 될 것 같아. 뭘 걱정을 합니까? HD 한국조선해양 가지고.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댓글 써놓은 것도 가끔 저도 보거든요. 방송 보다 보면. 뭐였어요? 뭐, 어느 연구원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께서 뭐, 엄경화 연구원일 텐데, 아, 저 사람은 뭐, HD 한국조선해양만 좋아해요. 원픽이 그 친구가 원픽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우리가 뉘앙스를 보면 투자할 포인트를 딱 잡을 때, 야,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뭐야? 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겠죠. 우리가 인클루딩 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다 인클루딩 해주는 것들, 거기서 또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제가 그분 예를 갖다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봐도. 그러면, 그리고 HD 현대마린 엔진도 좋다고 했는데, 혹시 그거 하신 분들은 또 그것도 괜찮으니까 잘 드리블 해서 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하고는 일부 시간에 이야기 드렸으니까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단 제약 같은 경우, 글쎄요, 저는 이쪽 라인이 계속해서 제가 보고 있는 건 이 라인이에요. 이건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비중 확대 의견을 드린 건데, 아침에 프리마켓에서 여러분들 비중 확대 진행 의견 드리니까 좀 당황하셨는지도 모르긴 하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라인에서는 한 번 정도는, 이 정도는 5% 비중 올려주는 건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라인에 잡혔는데 뭐 사람들이 저 라인 밑으로 잘 안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밑으로 내리면 이리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올 때까지도 혹시라도 또 열어둬가지고 제가 15%만 비중 잡은 거고요. 이 아래쪽에도 오는 그런 거지 같은 경우가 혹시 생길 수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때는 또 저걸 또 우리가 조절해 나가는 것들이죠. 그때를 위해서 지금 현금 비중을 높여놓는 것들입니다. 그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뭐 최근에 보면 이런 상황은 좀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좀 매크로적으로 보면 미국은 금리 낮추고 일본이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예, 이런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엔화가 다시 약세로 갔잖아요. 이게 좀 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 반응을 보면 잘 움직이진 않고 있구나라는 것들은 아직까지 파악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미국 눈치 계속 보시면서 이렇게 아마 뭐 정책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또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건 1월부터 1월 20일 요 사이가 상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점이고 그때가 조정이 보면 그때는 우리가 기회 시점이거든요. 해마다 우리가 쟤네들 특히 이제 우리가 현업에 일하는 직업인들이 휴가 가고 이렇게 할 때가 비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떤 또 제스처를 취해야 될까? 우리가 그래서 지난해가 올해죠. 올해 1월달, 2월달 넘어올 때도 수익을 크게 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이유들이 뭐냐면 그 아주 비시즌이 딱 들이켰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나냐에 따라서 또 좋은 성과 여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린 개인 투자자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 S&T 에너지, 뭐 여러분들 뭐 수익 실현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못 하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대부분 들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올라와서 우리가 10% 익자로 진행하고 다시 눌렸습니다. 그럼 이거 쫄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쫄 필요가 없어요. 왜? 여러분들 제가 늘상 이야기 드린 거 있잖아요. 220일 라인에서 21일 이동평균선과 220일 라인에 크로스라인 했다는 일봉이 터졌어.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는 거야. 그럼 자리 잡고자 노력하는 거잖아요. 저 아래쪽에서 비중 확대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두산 에너빌리티 하고요, BHI가 이제 조정을 받을 거 아니에요. 차익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자리에서 또 양봉 들어온 자리에서 얘도 같이 좀 잡아주면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쫄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 걱정하실까봐 또 이렇게 장표 올려놓고 설명드리는 건데, 갈 데가 없어, 이제. 어디 갈 거야, 지가. 그죠? 이렇게 되면 직전 1년 안에 매수한 사람들이 다 털리는 거거든. 그럴 만한 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찌그덩 시그널 가겠지. 다음 번째 위치가 어디겠어요? 120일 라인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서 자리 잡히는 라인 있잖아요. 오늘일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다음은 120일 라인. 60일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로 이게 치고 올라오고, 좀 아래쪽일 거야. 여기 46,000원짜리까지는 안 가고, 다시 45,000원짜리. 거기서 다시 또 선회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 나타날 그림이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조금만 우리가 좀 기다리면서 드리블 할 준비하시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 즉 러시아 우크라이나 평화 협정 뭐 이런 것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걸 떠나서 방산주 중에서 LIG 넥스원 지금 제가 가이던스 다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1쿼터가 좋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어느 정도 순간에서 계속해서 뭐 하겠어요? 지금은
오버행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게 사실 좋은 시그널이긴 했는데 여기서 이제 잡아주지 않았으니까 오버행 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나서 쭉 떨어졌는데 21, 200 동풍 한 번도 크로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셔야 되는 첫 번째 시그널은 뭐다? 1번 시그널은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 여기 221 라인까지 올라오는 거. 요거까지는 보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여기 라인에 잡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앞으로 이제 12월 달 구간은 제가 볼 땐 220일 라인 터치하고 여기 오게 되면 다시 20일 라인으로 수렴하는 게 기본 각이죠. 그렇게 되면 아주 정상적인 거로 해석을 하시면 그 다음에 올라가 주는 것이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비중 확대 진행해야 될 때는 이 자리가 아니라 다음번 자리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지금 MNC 솔루션도 저는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에너지 쓸 필요 없어요. 우리 이 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종목이 상승하는 시점이 언제겠어요? 지난해 한번 보세요. 2월 한 말쯤에서 우리가 수익 실현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그때까지 생각해보면 이제 1월, 우리가 1월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 시간까지 딱 계산이 그림이 맞잖아. 실적들은 다 좋고, MNC 솔루션 같은 경우도 4분기 실적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QOQ 대비해서 더블 나오는데 주가는 개판 쳤어. 어쨌든 그 이유는 그거잖아요. 보호에서 풀리고 이런 물량들이 때문에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 나름 안 된다라고 이제 대표이사가 발표했으니까 우리가 한번 올라오고 크로싱 나오고 눌리고 그 자리 다음 거기서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해 보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케어맨이 보고 있습니다. 주식 케어링 서비스를 잘해주고 있는 케어맨과 함께 하시면 상당히 즐겁다. 그것은 어디서 즐긴다? 예, 케어맨 클럽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부 브리핑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만들고 새로운 투자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이제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 클럽에서 즐기며 투자해보세요. 머니케어 뉴스는 매월 15개 이상의 수익 목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스윙 거래, 롱숏 거래 전략과 함께 실시간 브리핑, 매수 매도 의견, 평단 조절, 비중 관리까지 케어맨이 친절히 안내합니다. 변화가 많은 한국 증시, 케어맨 클럽과 함께 편안하고 성공적인 투자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케어맨 클럽은 25년 11월 기준 180명 회원분들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유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 경험으로 이제 매월 수익을 만드는 경험을 만들어보세요.